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행심리상담센터에 상담 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의 070-4079-6875 전화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한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사로 일하는 분들이 모여 만든 코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 모임에서 녹음한 것으로 음향상 고르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방송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들의 수다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동행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하실 상담사분들, 여섯 분들 같이 하셨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 닉네임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님, 네, 안녕하세요. 커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로 짝짝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초님, 안녕하세요. 산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재밌게 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커스님, 네, 안녕하세요. 로코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모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지금 많이 긴장되고 그런데 그래도 많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도 많고요. 선생님들 같이 많은 배움도 나누고 또 마음 많이 배워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꽃길님, 네. 안녕하세요. 꽃길입니다. 즐거운 수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리스님. 네, 반갑습니다. 리슨입니다. 네, 다들 부담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동행쌤이고요. 저도 반갑고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유튜브 했는데 이렇게 함께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함께해서 기쁩니다. 사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리 저희가 한 세 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준비한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상담을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팁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 세 가지 굵직한 테마를 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우리 자유롭게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문적인 것보다는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한다 이런 관점에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상담학을 공부하셨는데 자기가 상담학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워밍업식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네, 커피님. 네, 저는 커피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선택한 이유는 저한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아이를 조금 이해해보고자 처음 시작했는데 얼떨결에 시작했다가 지금 일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가 세 명이나 있어야죠.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 또 다른 분 자기 이야기 해주실 분은요? 네, 우리 산초님. 저는 상담 공부한 게, 나이가 많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심리가, 다 이유가 있구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동에게 문제의 부모가 있다. 이런 논리처럼 그런 걸 배워가니까 재밌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배움의 과정에 살면서 사람의 마음은 참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려고 저는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네. 네, 예, 모카님으로 건너갈까요? 저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정말 어려운 학문이라는 걸 알았고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근데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도 더 깊이를 알고 이 사람과의 관계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된 일, 그리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일, 그런 것들 해보니까 상담학이 적합하겠구나 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꽃길님은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동 심리에 대해서 그 막연하게 저 아이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까지 성인까지 하게 되어서 아직도 공부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인제 공부하길 잘했다는 일단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알게 된 계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 끝이 없잖아요. 네. 어떤 분야 공부하든지 간에. 네. 네. 우리 리스님은요? 저는 처음부터 상담을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 관련 직종의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함을 느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직장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게 필요하구나. 해도 끝이 없고 1부 하면 2부가 필요하고 대학 상담학을 배우니 또 대학원을 가야 되고 관련 자격을 따야 되고 산 넘어 산이 계속되지만 아무래도 상담이라는 특수 그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로커스님. 네, 이제 찬천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유랑 저도 비슷한데요. 제가 나이를 좀 먹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인간으로 태어난 김에 인간에 대해서 좀 알자. 인간이라는 미지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심리 상담이라는 걸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좀 알고 싶어서 원래 상담사 일을 하려고 공부했던 건 아니고 제 모습을 좀 알려고 음. 공부를 한 건데 물론 뭐 아직도 제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공부 중이고 뭐 돛닦는 중입니다만 일단 제가 상담 공부한 다음에 저한테 유익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되겠다 해가지고 전업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업하고 새로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데 또 상담이란 게 막연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거 역시도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이잖아요. 뭐 이 세상에 감정 노동 없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뒷면에는 보람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예. 원래 한 사람 발언할 때 옆에서 음.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끼어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처럼? 돼요. 돼요. 왠지 네, 조심이라서 네, 계속 이렇게 언제든지. 가만히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인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한계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면 손 들고 있으시다가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다 상담을 선택하셔서 대학원까지 마치셨는데 보통 뭐 4학기, 5학기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좀 개인적으로 얻었거나 깨달은 게 있는지. 네, 우리 로커스님. 네. 제가 상담 심리학과나 뭐 대학원 과정까지 거의 7 년이라는 기간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제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를 알게 됐고 제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 배우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 그런
어린 시절에 오갑된 분노 같은 거, 뭐 원망 같은 거, 뭐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문제들이 있어서 뭐 큰 이 사각형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예. 그리고 그 어떤 분노, 억압된 분노? 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막 360도 덤블링을 한 10번 넘어 막 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고. 근데 이 공부를 일단 7 년이라는 기간을 하고 나니 지금은 제가 일단 제가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일단 저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남편, 뭐 자녀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일단 제가 평화로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대해 주게 되고, 일단 제가 180도 바뀌고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100살을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거의 반평생을 살면서 지고 있었던 뭐 권해 원망 뭐 이렇게 미해결 문제들이 일단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를 위해서 얻어온 게 제일 큰 성과고, 정말 보상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아무튼 예, 한 50배쯤 뭐 본전 한 50배쯤 뽑은 것 같아요. 시간 뭐 모든 걸 볼 때. 아무튼 이게 상담 심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저를 살렸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네, 산초님.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불안에 대해서 좀 많이 정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졌고, 나의 약간 내가 어릴 때 겁이 많았다 이 얘기를 듣고 자라면서 이 불안이 왜 겁이 많았는지, 불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 패닉하고도 조금 이제 패닉 디스오더나 요런 관련 장애 부분들을 보면서 이 마음 챙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거기에 한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돌아보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내 자신의 내 내면의 마음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공부했던 시간이 그런 뭐 MBTI나 뭐 TCI 이런 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인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요즘은 또 MBTI가 더, 우리는 MMPI보다는 이제 MBTI 쪽으로 좀 정서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성향을 좀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MMPI나 TCI를 보면 기질이나 이런 뭐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서 조금 더 저한테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좀 자격증을 못 딴 건 좀 아쉽지만, 따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사실.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랬지만, 여튼 뭐 언젠가는 그 TCI나 MMPI를 이렇게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또 자격도 이렇게 연수했고, 그걸 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MBTI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어린아이 좀 봐주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떠오더니 "선생님 MBTI 뭐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2 학년짜리가. 그래서 "너는 뭔데?" 그랬더니 그 스마트폰 어플로 이렇게 해 봤대. 그러면서 자기가 뭐뭐뭐 형이라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설명은 다 이해는 못 하더라고요, 아직 어리니까. '요즘 아이들도 다 MBTI에 푹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목화님.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제 심리학 배우고 심리 상담 배워가면서 아까 그 앞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조금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옛날 좀 어렸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개빡스러웠다 그럴까? 좀 짜증도 잘 내고 그런 아이였다면,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나서 내 안에 이런 욕구, 욕망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잡고 있었던 느낌들이 저를, 제 자신을 많이 힘들게 했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타인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수용하고
또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조금 제가 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얼굴이 조금 순해졌다? 어르신들도 보면은요. 나는 그렇게 착한 얼굴이 아닌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 이렇게 편안하게 착하게 생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 오면서 내가 이런 수용하는 과정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 얼굴도 이렇게 변해 가고 내 마음이 또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이런 얼굴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온화하게 변해 가는구나.' 해서 정말 힘든 과정에서 공부를 했지만 '정말 공부를 잘했다.' 생각은 들어요. 우리 꽃결님한테 한번 발언 기회 드려볼까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게, 나를 보면서, 나 자신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을 좀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해서 항상 왜 저럴까 의문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럴까? 불쾌한 감정도 올라오고, 또, 어떨 때는 또 억울한, 감정도 생길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를 먼저 인정하니까, 나 자신을 먼저 좋은 점이든, 또 단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니까, 타인을 볼 때에도 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을 수 있는 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사람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 민감하게 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 많이 배웠다는 거. 그렇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 리스님. 네, 앞에 분하고 조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거의 성직자나 성군같이 어떻게 상담을 공부하시면서 다들 나에 대해서 탐색을 다 하시고, 저는 그 대학원이,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나만 너무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랬는데, 저는 대학원 생활하면서 그 과제를 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거든요. 딴 거보다도 어쨌거나 대학은 뭐 본인이 선택하긴 했지만 뭐 대부분 성적이나 이런 거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지만 대학원은 진짜 오로지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저는 또 직장 생활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같이 하는 동기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자료를 찾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근데 저는 오히려 끝날 때까지는 그냥 저는 자격증 따고 이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어느 학위를 따고 그게 그냥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냥 다른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최근 한 1, 2년 전에 비슷하게 사춘기 비슷한 제2 사춘기를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돌아보는 계기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상담이나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내가 왜 이 부분에서 화가 날까? 라는 나에 대한 그 초점이 조금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뭐 어떻게 됐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고, 이 아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고, 지금 여기서 얘가 욕구는 뭔가,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다였다면, 지금 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 감정을 느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에서 유독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지? 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보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아직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요. 저는 상담 배우면서 저 자신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은 진짜 많이 못 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론이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MMPI 뭐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았는지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네, 조금 더 나도 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배우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세요? 상담 쪽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쪽은 이상하게 하면 좋아요. 재밌고. 음. 특히 검사나 이런 임상 쪽은 저는 상담도 좋지만 임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거를 해석해내면서 또 어떤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는 부분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관련 공부는 재밌어요. 이런 모임도 좋아요. 네. 공부하는 거는 이 시간까지 눈 뜨고 못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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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커피님은 어땠습니까? 대학원 생활이? 저도 저에 대한 우선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저에 대한 고민보다 제가 공부를 한 거 아이들 때문에 처음 고민을 했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우선 공부를 대학원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남편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아졌다는 거.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서로 이해하게 된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얘 왜 이래? 라는 것보다 그냥 5명에서 지금은 신랑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5명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달라, 서로 다 이상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부딪힘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한 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알아가고 이것까지는 아직 덜 됐나 봐요. 근데 조만간 그런 시간이 옵니다. 아직 멀었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원 공부하면서 우리 동기가 꽤 많잖아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게 일단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고, 또 어쨌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이 현직에 있든 없든 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뭐 공학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못할 건 아니지만, 공학도와 또 인문학도와는 약간 방향성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문학도니까 기본적으로 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뭐 학위 때문에 왔든 뭐 자격증 때문에 왔든 관계없이 그래도 기본 바탕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베이스가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난 게 일단 제가 얻은 거고, 결국은 다 사람이 문제도 만들고 사람이 문제도 해결하면서 사람이 소중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죠? 뭐 천만금이 있어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러기도 했지만 일단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게 가장 좋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서로 뭐 물어보거나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일단 이 어색한 분위기가 좀 걷어져야 서로 자유롭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어색한 분위기를 허물까요? 네, 저는 내심 그런 거, 유튜브 보면 어, 조금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좀 잡담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제는 이때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벼운 대화 형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같은 주제라도 이렇게 누군가 말할 때, 그랬어? 맞아. 이렇게 같이 대답도 좀 해주고 호응도 해주면서 이렇게 누군가 이런 말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너무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되는 거 있지만. 편하게, 가볍게가 아니라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음,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생각이나 표현이 좀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수월하게. 네. 네. 예, 산초님. 일단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이제 아주 목사님 저 아시는 분께서 사람은 먹어야 돼요.
이게 만나서 먹어야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근데 아직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만 시작한 단계로 저는 오늘 첫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제 조금씩 주제도 다양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거의 2년, 3년의 과정을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모든 방송이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노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식으로 한다고 해도 다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음, 긴장 안 하셔도 된다. 예. 어, 그래도 어쨌든 또 우리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뭔가는 또 드려야 되는 서비스 차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줄기는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새로운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 개인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도 있고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뭐 별의별 상담이 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한데도 실제로 상담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 상담을 받을 내담자들에게 혹시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팁을 줄 수가 있을까요? 좀 상담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안 하도록. 예, 산초님. 일단 뭐든지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정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상담을 잘해도 나하고 스킬이 다르면 상담의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면 어 다를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윤근 교수님과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기 초에 일단 한두 번 진행을 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서로의 마음이 라포를 형성하면서 열리면 상담이 잘 될 것 같고 그 라포가 잘 되지 않으면 관계가 상담이 좀 어렵지 않을까, 주입식이 되지 않을까.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하는 그런 상담이 잘 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궁합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음. 저는 이제 상담사들이 상담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기법이란 부분이 있고 상담 철학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교수법이 있고 교육 철학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내담자 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뭐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해야 되는 게 상담사님은 상담 철학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리스님, 예. 네, 앞에 하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내담 그 상담 받으러 가실 때 그 궁합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곳을 가보고 모든 상담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곳이 나랑 맞는 곳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나 아이들 그러면 아이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했다가 그 기간에 한 군데 가서 보고 그냥 이렇게 안내 몇 번 받아보고는 아, 상담자 지금 필요 없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왜 뭐 정말 심각하거나 힘든 부분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찾아가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왜 병원도 어디 아파서 갈 때 이곳에도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저곳에도 가서 보고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상담을 이렇게 약국이나 무슨 이렇게 병원 탐색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택할 때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것을 한번 한 군데만 가서 보고 그냥 아, 저 사람이 상담의 전체적인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저도 유연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가, 상담 쇼핑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 5번 봤다가 뭔가 상담사하고 이렇게 안 맞거나 아니면 상담사가 뭔가 직면을 해줬을 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딱 하면 마음에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때려치우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상담은. 그러다 보면 아니 뭐 매번 가봤자 전부 한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쇼핑만 다니고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상담 쇼핑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고, 실제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분이 상담소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소 안에 여러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사들끼리 묘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케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상담사들끼리에서의 어떤 밀당 속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예 상담을 모르시는 분보다 훨씬 상담센터에 대해서 그 안티적인 그런 감정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 상담사도 사람이고 다 또 성격 다르고 철학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리스님처럼 너무 한 모습만 보고 상담사들 다 그래 뭐 상담사들 다 그래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다른 분들은 혹시 내담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네, 목사님. 네, 내담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말은요. 상담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빠른 변화와 빠른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보는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텔레비 뭐 금쪽이나 뭐 결혼 쪽 같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촬영돼서 그다음 날 바로 아이들이 뭐 변화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상담을 벌써 지금 3 회나 받았는데 왜 제가 변화를 안 해요?" 텔레비를 보니까 막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텔레비에서 1 시간의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그거를 녹화를 해 놓은 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처럼 아이가 마치 변화한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아마 그 안에는 계속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죠. 당연히 '내가 상담을 받아서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겠다.' 그런 기대감에 오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저는 1 회기 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 내담자와 제가 상담자로 2 인 삼각관계로 우리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하고 성장은 있을 것이다. 그치만 드라마틱하게 우리는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진 않다. 그래서 "쪼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 봅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데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왜 제가 변화가 이렇게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도 보셨고 그걸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보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다음 날 내가 30년 동안 해온 습관, 행동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화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내담자들 보면 이제 고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빨리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상담 10회도 안 받으시고 자기도 안 변하고 상대 배우자도 안 변하고 아이도 안 변하고 이러면 막 조급증이 막 생겨서 막 그때부터는 누가 조급증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조급증부터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분들한테 저는 부탁하는 게 절대로 조급증 내시면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한다. 물론 저도 빨리 변화되고 빨리 고통이 완화되는 거를 저도 상담사 입장에서 원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하는데도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낫고 싶은 그런 욕망이겠죠. 그죠? 로커스님? 네. 이제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하고의 사례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그 상담을 너무 받아 가지고 이제는 상담자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겠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넘겨 짚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상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우직하게 내 미룬 거 한 가지, 그냥 진심으로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분이 한 20대인데, 20대 남자인데, 이렇게 손목도 한 7번, 8번 정도 구워서 자해 시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정말 이렇게 밝은 낮이 싫어서 밤에만 나오시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정도였는데, 한 3회까지는 저를 쳐다보시지 않고 뭐 핸드폰을 하시던가, 제가 말하는 거를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뭐 또 무슨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상담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7회기 때 7회기, 8회기, 9회기, 3회기를 연속 우시더라고요. 연속 우시는데 거의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우시더라고요. 통곡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뭐 10회기 끝나고 정결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효과는 꼭 있다. 나중에 이제는 1년 후, 2년 후 계속 해마다 어머니 한 데서 문자가 와요, 저한테. 너무 바뀌었다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담자분들이 당장 내가 바뀌지 않네? 당장 내가 무슨 효과가 있지? 뭐 시간 아깝게, 돈 아깝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꼭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서 지금 2년, 3년 된데도 계속 어머니한테서 고맙다고. 명절 때마다 문자가 와요. 우리 아들, 이렇게 바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하고의 갈등이 너무 심했는데, 이번에 지금 아빠하고 어디를 갔습니다. 제가 검사를 했는데 거의 90%가 아빠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분노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빠하고 엄청 잘 지낸다는 거죠. 아빠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의 효과는 꼭 있으니 드라마틱한 그럼 바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일단 내 마음을 상담을 통해서 녹여나가고 분해나가고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질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말 상담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말 그분하고 상담할 때 한 번 하고는 집에 오면 침대에 한 4시간 동안 누워서 일을 못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렇게 에너지가 상담사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이지만 우리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그 고뇌나 고충이나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꼭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그런 걸 발휘하고 있다는 거를 좀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네요. 꽃길님. 네, 같은 이제 상담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셨을까, 약간 좀 감동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상담에 대해서, 뭐, 지금 많이 이제 마음 챙김이라든지 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봉사로 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진짜 친구랑 싸웠는데, 나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하면서, 아니면 엄마랑 싸웠는데,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상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함으로써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력자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상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끙끙 앓지 말고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커피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꽃길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사소한 문제라도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안 받고 상담 별로 안 하신 분들이 상담에 더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제가 유튜브 통해서 방송 컨텐츠를 봤는데 저 그거 보고 처음에 놀랬거든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무슨 뭐 3, 4층 사는 사람 사이 갈등으로 4층에 있는 분이 3층에 있는 사람 옥상에서 죽인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해자 그쪽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약간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랬다가 이제 옥상에서 이웃 주민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건데 나중에 그 가해자 쪽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과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갈등이 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게 낫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일이.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게 지난주인가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나 했는데 참 당사자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그 부모님께서, 음, 저도 그거 봤는데, 음. 부모님께서 그, 그 아이가 집에만 있고 밖에 외출해서 이렇게 문제를, 특별히 안 만드니까. 타인한테 문제를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병원을 굳이 강제로 가서 해야 될 필요성까지 못 느꼈다고 인터뷰하시 댓글 말씀하신 거니까 음, 문제를 밖에서 안 일으켰다고 해서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나서 그거를 치료하는 좀 늦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이미 아직 문제를 밖에서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저도 그 기사 보고 댓글들을 많이 봤을 때 부모가 어쨌든 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런 원망의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살인이라는 일까지는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이제 과거 가정법이라고 하죠. 네. 그때 그거 했으면 저렇게 됐을 걸, 음. 그거 안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걸,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역으로 추정하는 건데, 사실은 뭐 모르는 거죠. 그때 치료했어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안 했어도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항상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 했으면 안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설이기는 한데,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건 불가역적이니까 한번 떠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 이웃 간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봤을 때도 한쪽은 완전히 생명을 잃는 그런 피해를 본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가장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투사되는 게 범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온갖 욕망과 탐욕과 또 감정과 막 또 폭력적인 행동과 이런 게 막 다 짬뽕되는 게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심리가 가장 많이 극단적으로 투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덧 뭐 첫 방송 좀 어색하기도 시작하고 긴장하고도 시작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첫 방송을 어떻게
했다고 느끼시는지 마지막 소감 듣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첫 방송에 대한 소감을. 로커스님. 네, 우리들이 이게 수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 그리고 우리 상담사들이 고충, 뭐 이런 것도, 예,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프로가 되고, 또 우리끼리 예,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또 나누는 그런 과정도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처음 방송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온 것 같고, 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산초님. 앞으로 뭐 다양한 콘텐츠로 동행쌤은 외도 전문이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 덕분에 외도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어떤 내용이든 유익한 정보가 되고 서로 많이 공유하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길님. 저는 이 사투리 때문에 말을 빨리 못했어요. 음, 서울말 쓰려고 안 해도 돼요. 이 아니에요. 서울, 사투리 너무 서울말 쓰려고 하는 정감이 있어서 그런데. 서울말 쓸 줄도 몰라요. 다 까먹어가지고. 천천히 하면 몰라요. 서울말 아시는데요? 같잖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편안해지면 사투리가 막 나오겠죠. 네, 어쨌든 즐거운 괜찮아요. 네, 즐거운 수다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알겠습니다. 발전되기를. 네. 네, 우리 모카님.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스터디 좀 끝나고 수다를 막 그냥 잡담을 하듯이 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져서 많이 봤는데 저도 많이 오늘 긴장을 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긴장하시지 않았나. 이게 저희가 얼굴도 아니고 그냥 녹음으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건데 제가 기억했던 선생님들과의 수다는 정말 조금 더 화기애애하고 막 웃고 그랬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긴장하신 것들을 보고 나도 내가 되게 긴장했다. 안 그랬으면 나 공 선생님이 이 부분 얘기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쏙 들어가서 같이 막 수다 떨고 약간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나도 내가 계속 참고 있구나. 말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한 해 한 해 좀 지나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말들도 더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들이 좀 재밌게 봐주셔야 될 텐데 다음에는 좀 더 약간 웃음도 많이 들어가고 좀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님. 감사합니다. 아까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내 순서 되면 켜고 이랬더니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다음번에 진짜 그런 생각 없이 편하게 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상담사로 멀었나 봐요. 아직까지 고충을 못 느끼고 있는 거구나. 네, 리스님.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려고 하니까 끝나네요. 아쉽네요. 다음 회부터는 조금 더. 네. 근데 이제 얼굴도 보고 우리끼리는 얼굴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조금 더 더 이렇게 좀 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한테도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선생님들 다 오늘 다 처음 만난 사람들 같은 느낌이에요. 표정들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보고 이젠 그러면 방송 하나, 끝나지 둘, 않아요? 셋. 그냥 시작해요. 여기까지 쓰고 이제부터 잡담하면 안 돼.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프로들도 방송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했을 걸. 연주자들도 똑같잖아요. 무대 내려오고 나면 좀 더 잘 연주할 건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다 떨 때는 우리끼리 하고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데, 뭔가 이렇게 방송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하잖아요. 뭐 시청자든 청취자든. 근데 다음번에 더 부드럽게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방송도 차근차근 성장해 가면 되니까요. 전문적인 모습으로 만나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귀여우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네, 또 반가웠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도 함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